너의 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투자, 철학, 자산 배분. 첫 번째, 우리의 투자는 왜 고통이 되었나? 오늘도 주식창 보면서 한숨 쉬거나 가슴 졸이지 않았어? 어제는 오라클이 흔들리더니 오늘은 또 엔비디아가 어떨지, 금리는 오를지 내릴지 뉴스 하나 뜰 때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지는 않아? 스마트폰 알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부정적인 글 하나에 온종일 기분을 망친다면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걸지도 몰라. 솔직히 우리 말해보자. 우리가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차트의 굴곡을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경제 뉴스에 휘둘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잖아. 그저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었고 돈 때문에 소중한 선택지가 막히지 않는 인생을 꿈꿨고 언젠가는 이제는 좀 괜찮다, 잘해왔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어서였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식창의 빨간 숫자와 파란 숫자가 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외 증시부터 확인하고 점심때는 계좌 수익률 보며 입맛을 잃고 밤에는 다음날 장이 걱정돼서 잠까지 설친다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감정 소모야.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 정신력이 자본을 지키기 위해 갈려나가고 있는 거지. 만약 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오늘 이 시간이 너의 투자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 두 번째,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구조를 만들어라. 오늘 나는 너한테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야 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니야. 대신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해. 그 답은 바로 자산 배분이라는 기술이야.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곤 해. 아, 그냥 주식 좀 사고 채권 좀 섞는 거. 그거 수익률 낮은 거 아냐 라고 묻지.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왜 전 세계의 거대 연기금, 수조 원을 굴리는 대학 기금,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전설적인 자산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전략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자산 배분은 단순히 종목을 나누는 게 아니야. 이건 시장을 예측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 자산에 면역 체계를 심어주는 일이야. 주식 시장은 원래 미쳐 있어. 광기 어린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처참한 폭락이 오지. 인간의 머리로는 그 타이밍을 절대 맞출 수 없어.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자는 시장이 미칠 때 같이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씨가 와도 전복되지 않는 튼튼한 배를 만드는 데 집중해.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머릿속에 박아두면 앞으로 10년 뒤 내 자산의 크기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거대해져 있을 거야. 세 번째, 복리의 마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영을 피하라.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리의 원리 때문이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러.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 힘이 물리 법칙만큼이나 강력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복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 바로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0이나 큰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0% 수익을 냈어. 그럼 2억이 되지.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 50%를 맞았다고 해보자. 그럼 다시 1억이야. 2년 동안 너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지만 제자리 걸음인 거지. 더 무서운 건 마이너스 50%를 회복하려면 다시 100%의 수익률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야. 잃는 건 쉽지만 복구하는 건 2배로 힘들어. 그래서 투자의 본질은 얼마나 크게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크게 잃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 자산 배분은 바로 그 파멸적인 마이너스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야. 시장이 30%, 50% 폭락할 때 내 계좌는 5%, 10% 하락해서 방어해낸다면 복리의 체인이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어. 결국 최후에 웃는 사람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찍은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야. 네 번째, 상관관계, 선글라스와 우산의 미학.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이 상관관계야. 이건 쉽게 말해서 내 자산들이 같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따로 노느냐를 뜻해. 여름 대목을 노리고 장사를 시작한 상인이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이 선글라스와 아이스크림만 팔기로 했어. 날씨가 쨍쨍하면 대박이 나겠지. 하지만 갑자기 장마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 두 상품 모두 안 팔려. 매출은 바닥을 치겠지. 이건 상관관계가 너무 높은, 즉 한 방향에 올인한 위험한 구조야. 반대로 이 상인이 선글라스와 우산을 같이 판다면 어떨까? 해가 뜨면 선글라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비가 오면 우산이 매진돼. 어떤 날씨가 오든 이 가게는 망하지 않아. 이게 바로 자산 배분의 본질이야. 주식이라는 선글라스만 들고 있다가
경제 위기라는 폭우를 맞으면 속수무책이지만 채권이나 금이라는 우산을 미리 준비해둔 사람은 오히려 비가 올 때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채권, 금, 달러는 각자 잘 나가는 계절이 달라. 경기가 좋을 땐 주식이 앞장서고 경기가 꺾이고 공포가 찾아오면 채권과 달러가 나를 지켜줘. 물가가 치솟을 땐 금이 방패가 되어주지. 이 팀원들을 한 팀으로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너는 시장의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평온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야. 5번째, 내 계절을 지키는 어벤져스.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4명의 핵심 에이스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할게. 첫 번째는 엔진 역할을 하는 주식이야. 주식은 기업의 성장에 올라타는 거야. 인류가 발전하는 한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주지.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 그래서 엔진만 달린 차는 속도는 빠르지만 코너를 돌거나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야. 그래서 두 번째 팀원인 채권이 반드시 필요해. 채권은 한마디로 안전벨트야. 주식 시장에 피바람이 불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그때 돈이 몰리는 곳이 바로 국채야. 주식이 20% 빠질 때 채권이 5%만 올라줘도 내 계좌의 하락폭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폭락장에서 내 멘탈을 붙잡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야. 세 번째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야. 이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야.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종이 화폐의 가치가 뚝뚝 떨어질 때 사람들은 결국 진짜 물건을 찾게 되거든. 그때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금이야.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치를 인정해온 가장 검증된 안전 자산이지.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비트코인이라는 강력한 팀원이 추가됐어. 많은 전문가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불러. 금처럼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국경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 때문이지. 물론 비트코인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서 때로는 거칠게 움직이기도 해. 하지만 내 포트폴리오에 금과 비트코인을 적절히 섞어둔다면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방어막을 갖게 되는 셈이야. 실물 세계의 방패와 디지털 세계의 방패를 동시에 쥐는 격이지. 마지막은 달러야? 이건 가장 과소평가받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기회의 자산이야. 평소엔 수익률이 0에 가깝지만 진짜 대공포가 왔을 때 달러는 혼자 폭등해.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량한 주식을 헐값에 던질 때 현금을 쥐고 있는 너만이 그 기회를 낚아챌 수 있어. 현금은 그 자체로 언제든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가치를 지녀. 6번째, 리밸런싱. 부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 자, 이제 팀원들을 뽑았으니 이들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을 배워야 해. 바로 리밸런싱이야. 자산 배분의 진짜 마법은 여기서 일어나. 주식 50, 채권 50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1년 동안 주식이 너무 잘 돼서 가격이 확 올랐어. 이제 비중이 주식 70, 채권 30이 됐네. 이때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 주식이 최고다, 더 가겠지 하면서 주식을 더 사거나 가만히 둬. 하지만 자산 배분 투자자는 냉정하게 행동해. 비중이 커진 주식을 20만큼 팔아서 비중이 줄어든 채권을 20만큼 더 사. 다시 50대 50으로 맞추는 거지. 이게 왜 대단한 줄 알아? 너도 모르는 사이에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고도의 전략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이야. 주식이 고점일 때 수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채권을 담는 과정이지. 반대로 주식이 폭락해서 비중이 30이 되면 채권을 팔아 주식을 사게 돼.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너는 기계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건 인간의 본능인 욕심과 공포를 구조적으로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야. 7번째, 결론. 투자가 삶을 방해하지 않게 하라. 마지막으로 친구야,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줬으면 좋겠어. 투자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투자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매일 밤 해외 증시 보느라 눈이 충혈되고 아이의 웃음소리보다 주가 지수 1포인트에 더 민감해진다면 그건 이미 목적을 잃은 거야. 자산 배분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내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지켜주는 기술이야. 내 자산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리밸런싱을 통해 알아서 굴러가도록 구조를 만들어두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내 본업에서 가치를 만들어내. 시장은 앞으로도 오라클 사태, 금리 인상, 전쟁 같은 수많은 이유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 거야. 하지만 튼튼한 자산 배분의 배에 올라탄 너는 그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복리의 마법은 조급하게 달려드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시스템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 결실을 허락하니까. 오늘부터 내 계좌를 한번 들여다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비가 올 때 나를 지켜줄 우산은 있는지 말이야. 너의 평온한 투자와 자유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할게. 우리 같이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부자가 되어보자. 오늘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